상승세가 아파트값 물론이고 전세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 축소. 이게 영향이 크더라. 아파트 시장보다 유동성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전세 시장입니다. 왜? 전세는 오로지 돈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처럼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리고 권리를 빌려주는 거죠. 유동성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 유동성이 나올 때부터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왜? 예전부터 다주택자들이 있고 집값 오르면서부터 다주택자 된 사람들도 있죠. 예전부터 다주택자를 오래 해왔던 사람들은 그 생리를 알아요. 그래서 금리 떨어지면 전세가 올립니다. 거기다 전세자금 대출 더해주네? 전세가 더 올립니다. 유동성 가지고 놀아요. 근데 언론에서 임대차법으로 더 올릴 명분을 만들어주네? 그리고 세입자들이 속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왜? 유동성은 축소하고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리고 사람들의 여력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매물이 쌓이면서 나한테 안 오고 옆으로 가더라. 모든 것들이 겹쳐나고 있는 거죠. 전세 수급지수 역시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왜 계속 아직도 100을 넘어요? 전세 매물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전세대출 지금 분할 상환 그리고 내년에 총량 규제 이게 핵심이죠. 전세가 더 오르려면은 임대차 3법 계약 갱신권 없어진 수요들이 전세가 올릴 거라고요. 핵심은 전세 시장에 유동성이 더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데 유동성이 더 들어오게 생겨요. 자, 일단은 분할 상환이 뭐냐. 아직은 국민은행만 시행 중인데 원금을 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자, 40년 주담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를 40년간 나눠서 내는 거죠. 1년에 2.5%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 원래 복리 계산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고 나중에는 원금을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복잡하니까. 그렇다면은 전세는 2년 전세자금 대출이죠. 근데 전세금의 5%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 1년에 2.5%죠.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5%예요. 40년 주담대가 아니라 30년 주담대면 어떨까요? 33.3%죠. 20년 주담대는 해야지 5% 나오더라. 근데 누가 20년 받아요? 30년 아니면 40년이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에 따른 원금 부담은 주담대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확산될 것이죠. 물론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주담대,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강제하겠다. 내년부터. 그렇지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강요가 아니라 권장하겠다.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은행에서 혜택을 개인한테도 주지만 은행한테도 주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지들이 혜택 받으려고 아예 신규 전세대출을 이렇게 내버렸다. 앞으로 이게 다른 은행까지 번져갈 수 있다는 거죠. 상환액이 언제예요? 기존이면은 50만원인데 원금 분할 상환하면은 91만 6천원. 그리고 10% 분할 상환하면 133만원이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죠. 물론 2억에서 2천 정도가 끝나고 나니 적금처럼 들어져 있었겠지만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분할 상환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50만원인데 그 정도 되려면 월세 한 7, 80은 되지 않냐. 그런데 분할 상환하니까 133만원이 되네? 그러면 월세로 다시 돌아가지 않냐. DSR 규제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냐.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 부동산 시장은 늘 이야기하지만 수요와 공급이에요. 언론에서는 공급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다. 왜 양도세를 풀지 말라고 그래요? 양도세를 풀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다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풀게 되면. 왜냐? 부동산 시장이 돈이 안 되니까 투기 수요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돈이 된대요. 그럼 들어오겠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미만 아파트에 투기가 몰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완화하면 투기 수요들이 들어온다. 2년 기다려가지고 1억 올랐는데 1,500만원 벌었어요. 수익률이 낮죠. 뭐 7.5% 정도는 되지만 거기서 양도세 떼고 1,500인데 그 외에 기타 부대 비용 떼고 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데 얘가 한 4천만원 남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수익률에 따라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판별이 나는 건데 전세 시장도 똑같습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전세의 월세화라고 하고 있지만 전세는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고 있죠. 월세는 대부분이 신규 계약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월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로 많이 들어왔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그렇다면 전세의 월세화가 된다는 건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든다. 전세가 하락 징조라는 거예요. 재계약 매물은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게 비중이 현재 신규 계약으로 따지면 20% 정도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한 20% 정도 줄은 거죠.
그만큼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월세가 저렴하게 느껴지고 똑같이 내더라도 전세가 오히려 더 저렴하더라도 전세는 이자가 50만원인데 월세는 60만원이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월세 삽니다. 왜? 전세는 보증금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유동성 축소 장세에서 집값 떨어지면 집값 다음으로 위험한 게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는요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다 남의 돈으로 사니까 그게 굉장히 당연시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원래 전세는 자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전세 하락기에 재계약하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재계약 때 집주인이 2천만 원을 돌려주든가 아니면은 그 2천만 원에 상응하는 월세 금액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떨어졌는데 세입자가 잘 모르고 그냥 집주인 돈 없다니까 같은 가격에 계약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바보짓이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가격만큼 나에게 상응하는 월세를 줘라. 그래서 역전세 난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역으로 월세를 줘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그런데도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123주 연속 올랐는데 내년이 더 문제다.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입주 물량이 더 줄어서 단기적으로 전세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시세와 키 맞추기를 낮추면서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갱신이 언제 들어가요? 내년 9월부터죠.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차 3법이 7월 31일 날 나왔고 한 달 이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8월에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갱신계약 청구권을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못한 사람들은 9월부터 나오는 거죠. 9월까지 전세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오르는데. 은행에 계신 분께서. 이분 리먼 때도 안 떨어진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건사녀 이런 데서. 왜 다 저런 전문가들만 갖다 놓냐. 이미 전세가가 지금 금리 인상이랑 대출 축소로 지금 전세가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 거래량 보면 어때요? 그 유명한 가을 이사철에 전세가 확 줄었어요. 가을 이사철이라 전세가 폭등한다면서요. 요즘엔 가을 이사철이 없어요. 예전이나 가을 이사철이지. 가을 이사철이 왜 가을 이사철이냐? 보통 봄이나 가을에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신혼부부들이 전셋집을 마련하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들은 월세로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웬만하면. 근데 신혼부부가 없어요. 신혼부부가 없는데 무슨 가을 이사철이에요. 약속의 6월 지나면 가을 이사철. 근데 막상 가을은 9월부터죠. 가을 이사철이 매매 전세 다 박살났다. 전세 매물은 서울, 경기, 인천 다 왜 여기다 줄 긋냐? 요 전에 허위매물 단속 전이었죠. 과태료 부과하니까 싹 다 뺀 거죠. 아직도 허위매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봤을 때 인천은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매물이 쌓인다는 게 증거예요. 경기는 1월까지 전세 수급 지수가 떨어지다가 1월부터 8월까지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게 맞죠. 서울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슨 전세 수급 지수가 계속 100이 넘냐. 부동산 진짜 잡으려면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 뭐예요? 통계 개편 제대로 해야 돼요. 주식처럼.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래분석원.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왜 필요하냐? 금융감독원이 있죠? 코스피 어떻게 계산해요? 똑바로 감독하니까 통계도 똑바로 나오죠. 똑바로 감독해야 돼요. 시세도 왜 KB 같은 데다 맡겨요? 국가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세 매물 들어가는데 값은 요지부동이다. 요지부동이에요? 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돼요? 보통은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떨어지죠. 전세 매물 늘어난다는데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됐대요. 이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면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줄어야죠.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임대차법 이후에 매물이 줄어들었나요? 한 번도 임대차법 시행 전보다 줄어들진 않았는데. 요거는 허위매물 다 빼고 수급 불균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료가 저렇게 눈 똑바로 보면 다 보이는 건데 뇌피셜이죠 다.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교수고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이야기 나왔죠? 고가 전세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저가까지 영향이 가죠. 고가만 규제했으니까 중저가에서 또 키 맞추기 한다고 해야죠.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빌라 전세 보증한도 축소된답니다. 어떻게 축소가 되냐? 최근 1년 이내에 매매가를 공시가격의 150%보다 우선 적용했는데 보증한도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시가의 150% 얘가 더 우선 적용된다. 시세 맞추려면은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한 66%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보증이 한참 줄어든다. 즉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이나 허그, 주금공,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보증해주는 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빌라 전세를 안 들어가겠죠. 그럼 빌라 전세를 가지고 빌라 가격 바지사장한테 넘겨서 올린다. 이거 없어집니다. 물론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아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월세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냐? 2억짜리 빌라 전세 들어가서 월세 아끼느니 차라리 40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40이면은 2년이면 얼마예요? 960만원. 그런데 빌라 보증 2억 들면은 2년이면 2억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증이 안 되니까. 어느 방향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뻔하지. 결론. 자, 첫 번째. 자, 전세 시장의 악재만 봅시다. 전세 분할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고가 전세.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전세. 보증 축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대출 제한. 네 번째 금리 인상. 이 모든 악재를 막고 있고 플러스 다섯 번째 매물 증가죠. 이 모든 악재가 있는데 임대차 3법 갱신 때문에 전세가는 폭등한다. 전세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죠. 키 맞추기 한다고 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수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중에서 최고 가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왜? 신고되는 것 중에서 90% 이상이 그 가격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가격까지 따라간다고 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게 아니죠. 물론 각 개개인에게는 오르겠지만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핵심은 전세 시세가 올라가서 매매 시세를 받쳐주느냐인데 저거 전세 시세 폭등이라고 굉장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2억이다. 근데 보증보험이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가격이 갑자기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전세 계약하는 거예요. 2억에 맞추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2억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억에서 2억이 위태위태해서 1억 8천으로 떨어졌다. 근데 이 사람들은 1억에서 1억 8천으로 올라서 이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세 시세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향할 상황이다. 그리고 임대차법 갱신 계약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다만 개개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뿐이고 전체적인 전세 시세는 얘네가 좌우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